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부업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부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급여 외에 소득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부업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소득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본업으로서의 역할을 대체해 줄 수 만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부업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3가지 기준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번 영상에서 부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부업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9명 중에서 실제로 꾸준하게 부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3명, 4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많은 부업을 시작을 했지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N잡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한 부업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 가능한 부업이 아니라 N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기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수익성. 적은 시간으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장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수익 구조로 갈 수 있어야 해요.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매번 똑같은 수익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꾸준함,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하게 벌 수 있는 부업인지. 그래서 이 3가지 수익성, 확장성, 꾸준함, 이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부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하는데, 제가 사전에 부업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업 3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배달 알바, 그리고 두 번째가 SNS 블로그, 그리고 세 번째는 매장을 내는 거. 과연 이 3가지 부업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배달 부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장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즉각적인 수익 창출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가서 바로 시작하면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진입장벽 낮고 누구나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노동 시간이 곧 수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수익을 버는 건 어렵죠. 그냥 내가 일해야지 일한 만큼 나오는 거죠. 체력 소모도 크고 하루의 수익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 부업으로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편의점을 운영했다라는 거 제가 유튜브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프라인 매장을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왜 그만뒀냐면 시급이 너무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게 점점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경쟁이 되게 심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자, 그래도 장점은 있어요. 첫 번째 장점, 고정 고객 확보 시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부업에서 본업으로도 충분히 전환이 가능할 만한 일이다. 배달은 사실 좀 부업이 본업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큽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고 부담,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 BEP까지 가야 되는데 적자 가능성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투자한 만큼 투자금을 뽑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차별화가 없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주변에 인근에 유사한 점포가 생기게 되면은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NS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은 아까 그 배달처럼 초기 비용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진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한다면은 개인 브랜딩도 가능해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는 꾸준하게 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광고 수익 창출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꾸준한 컨텐츠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위치만 바꾼 거지, 내가 꾸준하게 노동력을 태우지 않으면 계속 컨텐츠 생산이 없으면 수익이 줄어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장 운영이라든가 배달 알바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SNS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정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치만 이제 일반인이 처음 시작하기에는 말했던 수익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이 3가지 부분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자, 바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부업은요, 수익성, 자동화 및 시스템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장성 부분, 말 그대로 브랜드를 런칭해서 제품 라인업 확대 가능하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혹은 외주를 써서 아웃소싱을 해서 마케팅 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만드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은, 오히려 점점점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익성, 확장성, 꾸준함,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온라인 부업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온라인 부업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위탁 판매,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냥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있는 상품을 업로드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위탁 사이트에서 발주 넣고 그러면 끝이에요. 브랜드 셀링, 기존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뉴발란스나 아니면 뭐 유니클로나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할 때 구입을 하거나 세일할 때 구입을 해서, 혹은 뭐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긁어다가 올려놓고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다시 사서 보내주는 방식인 거예요, 국내에서. 아니면 뭐 해외에서 병행 수입을 해오거나 좀 더 커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구매 대행은 제가 뭐 누누이 설명 안 해도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것도 재고가 필요하잖아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브랜딩 병행 수입,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부업의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확장성이 뛰어난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품 하나만 잘 하면은 정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게 해주는 부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 판매, 브랜드 셀링,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낮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 필요도 없고 투자금도 적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뭐 위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한 10만 원만 있어도 시작이 가능하고, 브랜드 셀링은 뭐 팔리면 구매해서 갖다 주는 거니까 정산이 빠른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없긴 해요. 그래도 한 500 언더로도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 브랜드 셀링, 구매 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판매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자본금이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브랜딩 병행 수익 같은 경우도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본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만 제대로 내가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또 다른 상품을 또 런칭을 하고, 이번엔 온더데스크가 아니라 뭐 이번에는 이제 오피스 용품으로 조금 확장해갖고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초반에는 조금 집중력 있게 내 시간을 써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재고 체크만 해주면 돼요. 재고가 떨어질 때쯤 됐네, 시켜갖고 창고에 갖다 놓고 풀필먼트로 보내고, 판매자 배송 팔리면 4PL에다가 얘기해서 상품 배송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의 메커니즘 비슷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다른 카테고리의 다른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본업이 아니었지만 본업이 될 수 있고요, 본업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N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업을 선택을 할 기로에 있거나 지금쯤 어떠한 부업이라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용돈벌이인가, 아니면 내가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단기간 알바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 단계적 접근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장기적 성장을 생각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판단을 직접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부업을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좋은 부업을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성장 가능성 만족하나? 지속성 만족하나? 수익성 만족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하는 법으로 맞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추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